네, 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로 노동부 해석이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내용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적용에서 과거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변경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1주 소정 근로가 40시간입니다. 8시간씩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주에 법적으로 허용된 연장 근로가 12시간입니다. 즉 주 12시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연장 근로 시간의 해석의 문제인데, 변경 전에는 연장 근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1주에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로 본 것입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보면 1일 13시간씩 1주 3일을 근로하면 1주 근로 시간은 39시간이어서 주 40시간 이내이지만 1일 8시간 초과해서 5시간씩 연장근로 한 것이므로 3일이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되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부 지침에 변경된 변경 후의 해석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는 관계없고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앞에서의 사례처럼 1일 13시간씩 3일을 일하면 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이어서 주 40시간 이내이고 따라서 연장 근로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두 번째,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해석입니다. 복잡한 것은 법으로 허용된 연장 근로 시간 주 12시간 이내를 파악할 때의 연장 근로의 기준과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 판단해야 하는 연장 근로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는 기존과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 근로 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무 관련해서 기업 현장에서 많이 오해하고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차휴가 그리고 공휴일 유급휴가 초과 근로수당 50% 가산 지급은 모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이러한 것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초과 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세 가지인데 연장 근로수당 지급 기준으로 보면 변경된 노동부 해석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 40시간 초과 혹은 1일 8시간 초과 모두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간 근로는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고요. 세 번째, 휴일 근로는 일요일 혹은 공휴일 근로입니다. 만일에 휴일에 연장 근로까지 하게 되면 중복되는 시간은 100% 가산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 기업에서 가보면 통상시급이 아니고 최저시급 혹은 기본급에 대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50%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반드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셔야 하고 통상임금에는 10대 차량 유지비는 물론이고 근속수당, 직무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이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습기간 이후의 해고 문제인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무평가를 한 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고용 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기하면 수습기간 이후에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 업무 숙달을 위해서 두는 기간일 뿐이고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단순 노무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켜보고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시려면 일반 직원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해고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일 3개월 지켜보고 고용 유지를 결정하시고 싶으시면 수습 기간이 아니라 인턴 기간으로 해서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고용하셔야 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계약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고용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부분인데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이러한 내용이 기본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의 근로자 정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근로자의 정년이 법률로 만 60세가 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정년을 기업에서 정할 경우에 고령자 보호법에 의해서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것 뿐이고 기업에서 취업 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년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그 기업은 정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한 해고 사유가 없을 경우에 본인이 계속해서 일하겠다고 하면 단순히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정년 규정을 두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정년 이후에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월 30만 원씩 3년간 해서 총 1,08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 규정을 두고 1년은 지난 경우에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부분 판례로 바뀐 연장근로시간 관련한 노동부 해석 변경과 노무 관련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노무 관련 법 규정들을 오해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위 전문가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법 규정들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인연이란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고 악연이란 서로 다른 것을 경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